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에게 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달에는 20년 동안 신약 개발에 매진해온 과학자가 새로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6월에 과학기술자상 수상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화학키노믹스 연구센터 심태보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셨는데요. 예. 급성 골수성 백혈병 도대체 어떤 병이고 또 이 개발하신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은 어떤 방식으로 이 치료를 돕게 되는 건가요?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조혈 기관인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가 악성 세포로 변해서 전신으로 퍼지고 림프선, 비장, 간 등을 침범하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증상은 골수 기능의 감소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등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1년 내로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요법과 같은 치료를 받으면 5년 평균 생존율이 약 40%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고령에서 주로 발병하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전체 백혈병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혈병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약 35%는 수용체 티로신 카이네이즈 일종인 FLT3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FLT3 돌연변이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FLT3 ITD 돌연변이이고 다른 한 가지는 FLT3 키나제 부위 점돌연변이입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 목적으로 저희 키스트 연구팀이 도출한 표적 치료제 후보 물질은 FLT3 ITD 돌연변이와 FLT3 키나제 부위 점돌연변이를 동시에 강하게 저해하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백혈병 치료하면은 항암제 그리고 골수 이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어떤 치료 방식이고요? 현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표적 치료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연관된 특정한 분자 표적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승인 출시된 급성골수성 백혈병 표적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고요. 급성골수성 백혈병 표적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 물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FLT3 돌연변이 저해제이고 PLK 저해제, 오로라카이네이즈 저해제, HDAC 저해제, 그리고 IDH1 저해제, CXCR4 저해제 등이 현재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존에도 해외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후보 물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하신 것과 기존에 있던 것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FLT3 돌연변이 저해 기전의 후보 물질은 FLT3 ITD 돌연변이를 강하게 저해하지만 키나제 부위 점돌연변이종을 유발하는 약물 내성 때문에 약 33% 재발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도출한 이 표적 치료제의 후보 물질은 이 FLT3 ITD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키나제 부위 점돌연변이종까지도 동시에 강하게 저해하는 차세대 표적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트 후보 물질은 기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FLT3 키나제 부위 점돌연변이종 유발에 기인한 약물 내성 결함을 원천적으로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연변이 부위를 저해한다는 의미가 그러면은 그 활동을 좀 줄여주고 억제하고 그런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어느 정도 되고요? 치료 환경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작년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16,000건의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급성 백혈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 백혈병 환자 경우에는 그 화학요법으로 장기 생존율이 50% 이상이지만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화학요법으로도 장기 생존율이 약 10%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재발 환자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는 보통 몇 세 이상을 60세 이상을 고령 환자로 분류하고 60세부터 있습니다. 고령으로 보는군요. 예. 네. 이번 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 상용화될 걸로 지금 전망하십니까? 저희 표적치료제 후보 물질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 시험과 그리고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 성공하게 되면 약 5, 6년 후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전임상 후보 물질이 바로 출시로 이어지는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 보완 물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후속 보완 물질 준비가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요. 20년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신약 개발에 매진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 연구에 집중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 샌디에고 연구소에서 표적 항암제 개발을 위한 키나제 신약 탐색 연구의 과제 책임자를 역임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 도출 연구에 집중을 해온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화학키노믹스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곳은 어떤 곳이고 최근에 이곳에서 어떤 연구를 또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화학키노믹스 연구센터의 주된 연구 목표는 암을 유발하는 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는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을 노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저분자 유효화물을 이용한 암 화학 생물학 기초 연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백혈병을 비롯해서 암 치료제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 있어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큰 과제가 있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극복해야 할 대목들이 있는데요. 더욱 이제 효과적인 신규 작용 기전을 갖는 표적 항암제 개발을 위한 선결 요건이 신규 분자 표적을 발굴하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표적 치료제를 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약물 내성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내성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와 함께 약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표적 치료제 탐색 개발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제는 이제 암 생성 전이에 관여하는 특정 분자 표적을 공략하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의 효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지표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20년간 신약 개발에 매진해온 과학기술인으로서 또 궁극적인 목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국내 산업체와 그리고 대학들과 효율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혁신 신약이 창출되는 것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신약 탐색 연구에 우수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약 강국이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거든요. 특히 지금 생사를 고민해야 될 분들은 특히나 그럴 텐데 후보 물질 개발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 연구가 발전해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화학키노믹스 연구센터의 심태보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